자,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오찬 초청을 했다고 전해졌죠.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고 알려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예.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총선 과정에서. 그래서 되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말 만나려고 했다라면 조금 말미를 두고 일주일이어 두고 우리가 흔히 하다시피 뭐 날짜 한 두세 개 줘봐라.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뭐랄까요 개인적인 성격 이런 건 잘 모릅니다만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오는 말들이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이 대단히 또 세잖아요. 그렇죠. 배신자다 뭐 이런 게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뭐 인간적인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할 때 서운하다고도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총선 끝나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 지금 쉼표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뭐 3차 윤한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일각의 관측과 보도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스타일이 있으시고 우리 한동훈 전 위원장도 스타일이 있을 것 같은데 다 두 분이 오랜 동안 또 일을 같이 해오셨던 만큼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꾸 갈등을 양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이종구 평론가님, 일단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중히 거절한 건 팩트에 속하고 해석을 놓고서는 지금 김경률 전 비대위원 그리고 강승규 당선인 이 두 분의 견해가 좀 다른데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야말로 뭐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측근이고 또 강승규 당선인은 대통령실 수석 출신 아니겠습니까? 서로 해석이 다른 이유도 좀 있다고 봐야겠죠. 네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결이 완전히 달라서 뭐 충돌하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일단 대통령실이 너무 조금 거칠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당의 비대위원 당대표에게 이 대통령이 식사 약속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그 과정들이 좀 부드러웠으면 했는데 그대로 좀 통보하는 듯한 금요일 날에서 월요일 날 만나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강승규 당선인의 표현은 갈등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뭐 몸이 안 좋았다. 이렇게 조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 뭐 한 가지는 진짜 좀 많이 몸이 상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거의 5kg 이상 지금 몸무게가 빠졌고 거의 탈진 상태였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후속 보도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근데 두 번째는 이것이 알려지는 과정이 좀 거칠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게 그날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보도가 나왔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 당일날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거절에 대한 문제, 아까 고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음 날인가 한 이틀 정도 후에 대통령실 쪽에서 이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은 상례를 좀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진짜 건강 때문에 고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서로 그렇게 통화가 되었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식사 내지는 비대위원들과의 노고를 좀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건강 문제로 추후에 다시 약속을 잡기로 했다 정도의 어떤 좀 여지를 좀 남겨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아예 그냥 거절했다 끝 해갖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거절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보도가 나오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과의 관계가 언론 보도에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고려도
안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대통령실이 너무 좀 거칠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흘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자신이 오롯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대통령 앞에 가서 위로를 받고 하는 장면이 과연 책임지는 자세인가라는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김상희 평론가님,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물론 금요일 날 통보받고 월요일 날 나가는 게 일정상으로 빡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며칠 사이에 여유가 좀 있는 거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마지막 날 유세를 마지막 일정을 포기할 만큼 몸이 상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자 순수한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양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만하죠. 뭐 절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네. 보죠. 왜냐하면 저도 뭐 정치권에 오래 있었고 대통령의 일정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빼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정이.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보여요.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겠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이 책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과 만나서 굉장히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일방적인 어떤 총선 책임론과 그다음에 어떤 그 인성을 공격하는 듯한 그런 그 페이스북 메시지가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나온 거니까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1번. 그다음에 또 이게 위로의 자리인데 지금 위로를 받을 만한 뭔가 마음의 상태는, 특히 마음의 상태는 아닐 것이다. 이것이 저는 2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기사가 대통령실 쪽에서 흘러나온 거라면 아직도 대통령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갈등을 일으켜서 어쨌든 공격을 하고 싶은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모든 거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쉽사리 좋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그 초대에 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철원 오세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그제 올린 페이스북 글이 또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SNS를 안 했던 사람인데요. 몇 년 동안. 그 전에 글이 뭐 무슨 그린랜드 심해 상황과 하는 국지 상황과 하는 그 다연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예. 그 뒤에 바로 올린 글이 이제 몇 년 만에 이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자, 저 문장을 이제 도입어로 썼는데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 저녁을 길게 먹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자신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가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군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한동훈은, 이러한 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이, 저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직후에, 저 SNS 글이 올라온 직후에, 글을 쓴 거죠.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뭔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용기다라고 말한 부분은 자신의 소신과 철학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오찬 초대권도 그렇고요. 네. 지난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받았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독특한 어법이 저는 아주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꼭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 누가 무슨 방법으로 나에게 어떤 내용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책임과 일치를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발언의 주체도 정확히 밝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도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절했는데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고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정치인의 화법은 저는 좀 약간 드물게 본 것 같고요.
이런 점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네. 그다음에 이전 정치인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일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갈라서겠다라고 뭐 독한 마음을 먹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윤석열과 같은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잠시 정치적 휴지기를 가지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고 봅니다. 네.